최근 한 달간처럼 여론조사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그런 경우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에서 앞서는 조사가 대부분이고 그 김어준 씨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빼고는 다 앞선 것 같습니다. 거의. 예. 그 꽃마저도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 중에서 하우스 이펙트 네. 조사하고 있는 곳에 성격 때문에 영향을 받는 곳은 하여튼 꽃이죠. 하여튼 이름을 잘 지었네. 꽃이네. 네. 털로 지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이 회사에서도 예. 미묘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잖아. 네. 그런데 이 조사마저도 국민의힘이 치고 올라와요. 거의 그렇죠. 차이가 없어. 네. 그 이야기는 이건 뭐 어떻게 민주당으로서도 뭐 생태를 쓰려고 해도 생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생태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 나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우리 이동재 앵커도 제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뭐 여론조사 기간을 10일을 걸지는 몰라도 그럼 이게 고의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짧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선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분노, 앵거, 네. 앵그리버드예요. 네. 앵그리버드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로 눈앞에 선거가 닥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 뭐 지금 이제 선거판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도 안 났는데 그치, 안 났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한남동에서 또 마포경찰서 앞에서 서부지방법원회 앞에서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그래 다 끝났어 윤 대통령 끝났어 이제 선거야 이런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마구잡이로 해석을 하는 거야. 저는 이런 해석 정말 말이 안 되고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럼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낮았던 게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지 못했던 거야 이 생각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론조사마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한테 분노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이유가 뭐냐? 지지자들이 이제는 말 그대로 물리력이 아니야. 그래 여론조사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투표해야 돼.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6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가 경합주라고 그러죠. 예. 이겨. 그게 뭐예요? 경합주에서 이긴다는 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전에는 좀 시큰둥했고 사실 별 신경을 안 썼지. 에이 뭐 여론조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마음이 있으면 여론조사 우리 열심히 응하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내니까 이게 반응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걸 제가 30년 전부터 이야기하던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왜 중요한지. 예. 지지율이라는 게요. 그래서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도 47%의 지지율로 시작되는 게 힘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영맨 막 춤을 추잖아요. 예. 영맨 이잖아요. 예, 지지율이 깡패죠. 지지율이 배추입니다. 예. 그 참고로 좀 한 가지 조사만 더 말씀드리면 그 여론조사 꽃뿐만 아니라 서울의 소리 그 여기 말씀 안 드려도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여기서 이제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한 조사인데 이 윈지코리아도 민주당 출신이 만든 업체예요. 근데 여기서도 국민의힘이 46.4% 민주당이 42.8%로 우세가 있었다. 그 말씀 짧게 좀 드리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궁금했는데 지난 주말에 서부지법에서 영 좋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제 폭력 사태가 있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이번 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좀 쟁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보수층이 겨우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지율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기도 했었고 저도 어제 소장님한테 이거 지지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조사 결과 나올 것 같은데 그랬더니 소장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더 오를 듯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발표됐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세범 씨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한 이 조사 결과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네, 그 2,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는데요. 18일에서 20일까지. 네, 맞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이 45.3%고요. 민주당이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뭐 조국혁신당은 2.5%, 개혁신당 1.4%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나왔고 2주 전보다는. 네, 2주 전보다는 국민의힘은 7.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은 4.7%포인트 하락해서 양당 간 격차가 국민의힘이 6.3%포인트 우위로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18일에서 20일까지면 딱 그 폭력 사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그래도 반영이 이런 식으로 됐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폭력적으로 난입을 기물을 파손한 건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건 네.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잘못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조장을 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그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 네. 하지만 그렇게까지 지지자들이 열심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조원 CNI 조사가 2,006명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표본수를 표본이 많이 꽤 하자. 있죠. 예. 그래서 오차 범위를 줄이자. 이게 오차 범위가 아하. 줄어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2,006명이면 지금 오차 범위가 뭐 한 2%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한 예. 1.몇%.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46.1.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43.3이에요. 어떤 거를 적용을 해도 다 국힘이 이기는 그런 결과네. 예. 지금 이게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법한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죠. 끝났어. 예. 끝났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이 막 올라오니까 이거 심상치 않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절박한 보수층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뭉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이제는 발부가 됐어요. 대통령까지 구속이 됐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민주당에서 그래 이제 지지율 떨어질 거야. 아니죠? 네. 아니죠. 이게 민주당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기본 분석은 이거예요. 보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마음도 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공포.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공포라기보다는 혐오 공포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냐면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누구냐?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또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트럼프. 트럼프. 또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김정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가 특히 30대 남성들이 지금 뭐 백골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안 맞죠. 근데 그 백골단을 자처하면서 한남동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 나이 든 분들입니까? 젊은 세대입니까? 젊은 세대가 많죠. 젊은 세대예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친구들이 젊은 세대 물론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예요, 어르신들이에요. 젊은 세대죠. 젊은 세대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민주당은 그랬잖아요. 아, 저 사람들 시위하는 사람들 보수 꼴통이다, 아스팔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이에요, 딸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이른바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2030 특히 20대 후반 30대는 남성들은 신안보 세대예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김정은 저 새끼 뭐야? 우리랑 나이는 비슷한 아니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이 하죠. 예. 우리랑 나이가 비슷한데 뭐야 도대체 미사일 쏘고 그렇잖아요. 세습 체제잖아요. 능력에 의해서 시험 봐서 무슨 뭐 위원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고작 배추도 그지. 저 아우지로 한번 보내겠구만 길에 뭐 이러고 애들 하죠. 죽이겠죠 나.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무슨 빨갱이 때려잡자는 게 아니라 6.25 전쟁에 우리가 무슨 쳐들어갔는데 쳐내려온 거예요? 쳐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노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 우리 군 관계자들이 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니까 그러면 군을 다 때려잡는 게 맞는 방식이 아닐 거예요.
근데 막 군을 막 이렇게 하죠.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병사 월급 인상, 여성가족부 폐지, 뭔가 정책적 조율이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또 군 가산점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서부지법 사태가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또 사람들이 간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 서부지방법원은 별개예요. 별개. 그거는 아니, 그것대로. 물리력이 행사되거나 예. 힘으로 파손하면 안 되죠. 이건 안 돼. 그렇죠. 안 예. 돼. 예. 그렇지만 이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것은 그 요인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존재 사라졌어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기다가 김정은에 대한 이 이제는 자극이 아니라 분노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군을 흔드니까.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정세 분석단 파견된 것도 외환 유치야? 확성기도 외환 유치야? 무인기도 외환 유치야? 외환이야? 그럼 군을 왜 가동해? 그냥 다 제대시켜 버리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리지. 이 생각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트럼프가 등장한 것도 지금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는,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왜? 지금 한남동도 그렇고 마포경찰서 앞에도 서부지방법원 앞에도 태극기를 들었어요. 또 하나 국회의원 뭐예요? 또 하나 국회의원 뭐예요? 성조기. 성적이에요. 예. 지금 미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트럼프를 말하는 거죠. 영키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 곤란하다. 군을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저떻고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느냐 안 됐느냐는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또 대선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리얼미터도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보다 더 높아요. 이건 뭐냐, 오차범위네. 이건 뭐냐, 세 사람이 지금 이 국민의힘을 결집시키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물어본다면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하. 이재명, 김정은, 트럼프. 이게 변화가 있어요. 김정은 없어져요. 트럼프 없어져요. 그러면 이건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그 김정은의 플러스 시진핑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층이 또 반중 정서가 연결되는 강하니까.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 우세 결과에 대해서 뭐 조작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의심을 하고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이걸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짝에 이게 효과가 없죠. 아까 없어요. 예. 당장의 첫 번째 중앙, 이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라 했어요. 지금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최초로 40%를 때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니까 이의 신청 기각. 이유 없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상이 고의나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고의나 의도로 민주당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범죄죠. 네. 아니야. 국민이 자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국민이 의사표현하는 게 범죄입니까? 아니죠.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이 여론조사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석하라 하고 최고위에서 또 얘기를 했다고. 그거는 민주당이 분석해야죠. 민주연구원이 분석을 했다. 아. 두 번째는 뭐냐? 정말 노련해 물론 평가는 다릅니다. 안 좋게 평가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박지원 의원은 뭐하냐? 박지원 의원의 메시지가 그게 쓸데없는 짓 아니야. 아니 박지원이 누굽니까? DJ를 모신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박지원도 싫어하는 우리 또 시청자분도 계시고 DJ도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메시지는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박지원이 네. 뭐라? 뭔가 노예할 때는 노예한 정치인 아니잖아. 당을 향해서 그래요. 왜 여론조사 이거 쓸데없는 짓 하냐. 아.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받아들여라.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뭐냐. 저는 지금 민주당이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해줘야 됩니까? 안 해주셔도 돼요. 안 할게요. 괜히 이거 보고 또 네. 각성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다 해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국민의힘도 네. 또 참 제가 정도요? 이게 뭐 돈도 안 받고 뭐 하는 시즌가 모르겠어요. 근데 박지원 의원은 근데 최근에 그 생각나네요. 그 토리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거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정권 유지가 정권 교체보다 지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 매일신문 행사에도 참석을 했죠. 1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칼럼도 2개나 썼어요. 네. 2개나 썼습니다. 여기서 쓰셨잖아요. 그럼요. 네. 2개나 썼는데 그 칼럼의 핵심이 뭡니까? 왜 김문수냐? 친 윤석열.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변론하는 것도 보면 누가 그러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이 저런 변론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했죠. 난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했다. 그렇죠. 그러면 좋든 싫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 교체라는 것에 대해서 딱 생각하니까 세 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재명. 아! 그다음에 트럼프를 생각하니까 정권이 교체됐다. 지금 영킴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티브 배넌, 그다음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상원 100명 중에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99명. 근데 그 사람이 반대를 한 것도 아니에요. 만장일치로 찬성했는데 이 마크 루비오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중국은 절대로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을 편들겠어요? 우리가 할 때 트럼프는 정말 협상이 이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의 대상으로 김정은을 생각 자꾸만 툭툭 만지는 거예요. 김정은을 꼼짝 못하게. 그러면 자 트럼프 우리나라 상황 이 상황이죠. 아 물론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그 이야기했어요. 나를 보고 혼란? Now, look Korea.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발언이 더 중요해요. 네. 이동재 저도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가 돌아온다면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네. 맞죠, 그죠? 그 뭐 영어 공부 잘 열심히 안 해가지고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가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겠죠. 아, 그렇죠. 물론 그게 누구를 비호하고 누구를 안 된다는 이야기는 네. 아니고 그건 내정 간섭이다. 그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민감한 이야기를 안 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재명 트럼프 김정은 우리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네.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지금 우지끈 하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태극기를 정말 저 사람들 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이 나라의 이 건국 이후부터 쭉 이 나라를 지켜온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 생각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돼. 네. 이 생각인 거예요. 배추 동무는 그 아우지에 좀 보내겠구만 이래. 나는 뭐 작살이죠. 네. 고사보로 죽는 거죠. 네, 저희가 그럼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썰렁한 개그 좀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더 많이 노출이 돼야 됩니다. 예. 어제 저희 이제 매일신문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년 교례회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프레스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김문수 장관도 오셨고 그다음에 뭐 권영세 위원장, 뭐 권성동 원내대표 등등 뭐 많은 분들 오셨는데 대선 주자가 일단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오셨어요. 김부겸 전 총리가 오셨는데 이 김부겸 전 총리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서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야권 일각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리얼미터에서도 30% 언더로 지금 추락을 했고 그래서 김부겸, 김부겸, 임종석, 김경수 모두 지금 나섰고 여기다가 우원식 의장까지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비명계가 몸을 풀고 있다. 혹시나 몰라도 뭐 많은 분들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저 그냥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나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런 정서가 야당 내에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들도 이건 뭐지 생각할 거냐 이 지지율을 가지고서. 근데 이 지지율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제가 세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니까. 그러면
트럼프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연장선상이잖아요. 네. 자, 제가 이걸 여쭙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2018년에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어요. 북한에서 뭐가 내려오고 평창에 내려오고 뭐 북한에 가고 기억나시죠? 아 그죠? 기억나죠. 9.19 뭐 군사 네. 그렇게 한 결과가 뭐죠? 미사일이 더 고도화됐죠. 그 다음에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개박살 냈죠. 지금 무슨 두 개 국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김정은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은 쉽죠. 아니 평화가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너 전쟁을 원하느냐? 전쟁을 누가 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달아나요. 빨리 무릎 꿇어라. 왜? 저 체제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민들이 비정상적이잖아요. 고려항공이 정상적이에요? 순환공항이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빨리 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일원이 되라. 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면 우리가 무슨 북한 때려 부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도 생각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세 글자예요. 비켜리. 비켜라가 아니라 비켜리. 비켜라 이재명. 그러니까 임종석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지지율이 60% 70% 나올 거다. 심지어는 한 신문의 주필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오면 이건 뭐 압도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TK죠. 예, 그렇죠. TK의 민주당 후보로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람이 나오면 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생각하고 매일 신문 행사에 오는 겁니다. 그럼 배추도사님 제 얼굴 보시기에- 보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저 보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아 그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른바 비명계 네. 비명을 질렀잖아요. 지난번 공천 때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대선 후보라면 지금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더 필승한다, 더 압승한다, 더 그다음 뭔지 아세요? 그래야 더 불어민주당이다. 아하.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어쨌든 뭐 비명 행사 상태잖아요. 뭐 소보로빵 말고 팥빵도 팔 수 있어요? 뭐 튀김 소보로를 판다든지 다른 걸 팔 수 있나요? 팥빵 얘기를 하던데. 쉽지는 않죠. 네. 네. 내가 오늘 빵 좀 먹고 나와요. 빵 아, 터지 네. 빵 터지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팥빵이 더 좋지. 네. 소보로는 이게 말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목에 살이 들 수 있어. 네. 또 이게 소보로가 가루가 막 떨어지면 네. 지저분해져. 근데 팥빵을 봐봐. 팥하고 터지잖아요. 팥 얼마나 좋아. 그리고 팥에 들어가 있는 그 또 영양분 네. 좋아요. 그다음에 또 뭐야? 이 팥이 또 악기를 쫓아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상징성. 그러니까 이게 다양해야죠. 오히려 더 사실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민주당의 원로들은 아니 더 좋은 후보가 있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김부겸이라면 또는 김두관이라면 또는 누구라면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고 또 대선에 대해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승리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네. 호남도 심상치 않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비빌 언덕은 본인의 고향이 호남이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아성은 호남이잖아요. 또 DJ의 적자 운운 또는 노무현의 적자 운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종석이잖아요. 여기다 문재인까지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호남 여론도 심상치가 않다. 왜냐하면 호남 여론이 폭발적이어야 되잖아요. 이 시기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와 이재명 이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럴까? 그러니까 호남 민주당 지지층도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민주당이면 됐지. 민주당에서 꼭 이재명이어야 돼? 그건 친명의 생각이고 주변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나 그런 생각하지. 아니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이제 생긴 거예요. 왜? 이러다가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음.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이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김부겸 지금 아직까지 입을 또 포화를 열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 포화를 열었다가 입틀막을 거의 당하다시피 한 사람이 김동연이잖아요. 예. 김동연 지사도 저는 곧 입을 연다고 봐요. 왜? 김동연 지사가 지금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기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김문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김부겸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김동연 지사가 어려 보이고 동안이긴 해도 김부겸 전 총리보다 더 형이야. 아 형이에요? 형이에요. 아하.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진짜요. 근데 왜 자꾸 저는 김부겸 전 총리 컨설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 김부겸 전 총리까지 아마 말은 못하고 아유 배충머리 고마워 할 것 같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니 저도 도사님 저랑 동년배인 줄 알았는데 네. 동아이셔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 동생은 아니죠. 아 그렇죠. 제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제가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내용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댓글보다 이제 말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어제 다녀오시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예전에 한 지난주인가 나왔었죠. 이제 40% 돌파한 그 조사 나오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관심이 쏠려요. 이게 너무 공수처에서 수사를 러프하게 하는 거 아니냐, 강하게 거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의 동정론 같은 것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제가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 예. 이야기는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후 사정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누구를 체포하려고 했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또 첫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짠한 마음,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가 생겨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늘 제가 강조했던 것인데 지금 8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소환되면서 대통령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8년 전에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그때는 알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 지몬미가 있는 거야. 지목미.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면 또 정당한 게 있으면 해보자.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죠. 뭐 김건희 여사도 있고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할 사항은 아닌 거고. 그러면 적어도 자칫 대통령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거기서 오는 사람들의 안타까움,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 거다. 저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또 뭔가 기회가 생긴다면 제발 여론을 중시하시라. 여론. 예.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도 여론을 챙겨요. 수사도 여론 챙기고 법원도 챙깁니다. 사실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모든 이 국정 운영도 그렇고 프레지던셜 리더십도 그렇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여론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론하면 누구죠? 여론하면은 여기 제 왼쪽에 계신 형님. 예. 배치문. 제 광고로 끝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배종찬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배종찬 수장님과 함께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한번 싹 짚어봤고요. 특히 서부지법 사태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 오늘이 처음인데 이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아 수장님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설명절 예. 다들 잘 보내십시오. 이번 명절에도 혹시 전국 노래자랑에서 노래 한번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배추도사님과 함께 개그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종찬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